통장 잔고가 자꾸 줄어드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죠? 특별히 큰돈 쓴 것도 아닌데 매달 조금씩 돈이 새어나가고 몇 년 지나면 퇴직금이 반도 안 남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똑같은 돈을 갖고도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뭘까요? 오늘 그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이야기를 계속 가져올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년간 동네 신협에서 일하다가 이제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재무 상담을 해드리는 박정미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복지관 상담실 문을 여니까 한 분이 벌써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좀 봐주세요. 퇴직할 때 6천만 원 받았는데 3년 지나니까 반도 안 남았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분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큰 병을 앓은 것도 아니고 자식들 돈 보탠 것도 아닌데 통장 잔고가 자꾸만 줄어든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고민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요즘 정말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상했어요. 은퇴하신 분들이 다들 조심조심 쓰시는데 왜 돈이 이렇게 빨리 없어질까? 그런데 몇 년간 상담하다 보니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돈이 새는 구멍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매달 나가는 관리비만 해도 15만 원에서 20만 원, 전기세 여름 겨울이면 10만 원 넘게 나오죠. 건강보험료에 통신비, 거기다 병원 가면 한 번에 몇만 원씩 나갑니다. 약값도 만만치 않아요. 고혈압이나 당뇨약 챙겨 먹으면 한 달에 5만 원은 기본이고요. 이렇게 조금씩 나가는 돈들을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넘어버립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걸로는 턱도 없죠. 부족한 만큼은 결국 목돈에서 뺐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신기한 건 비슷한 형편인데도 어떤 분들은 여유롭게 사세요. 복지관에서 문화 강좌도 듣고 가끔 손주들 용돈도 주시면서 말이에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대체 뭐가 다를까? 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목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빼쓰는 분들은 돈이 빨리 줄어들어요. 반면에 그 돈으로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입을 만들어 놓은 분들은 훨씬 안정적으로 사시더라고요. 작년에 만난 한 분이 생각나네요. 71세 되신 분이었는데 퇴직금 5천만 원을 받아서 처음엔 2년짜리 예금에 넣어두셨대요. 그런데 그 2년 동안 이자를 한 푼도 못 받고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1천만 원씩 빼쓰셨답니다. 결국 2년 후엔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그분이 제게 상담 오셔서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매달 이자를 받는 예금이 있는 건 아세요? 그랬더니 그런 게 있냐고 되묻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예금하면 만기 때 한 번에 이자 받는 것만 아시는데 사실 매달 이자를 받는 상품도 있거든요. 그분께 설명드리고 남은 돈으로 매달 이자 받는 예금을 만들어 드렸어요. 3천만 원으로도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이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분 표정이 확 달라지시더라고요. 이거면 약값은 해결되겠네요. 매달 통장에 돈이 찍히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노후에 필요한 건 큰 돈이 아니라 꾸준히 들어오는 작은 돈이구나. 마치 일할 때 월급 받던 것처럼 매달 정해진 날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게 얼마나 큰 안심이 되는지 말이죠. 요즘 주변에서 주식이나 펀드 하라는 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되는데 우리 나이에 그런 거 하다가 원금 날리면 그게 끝이에요. 다시 벌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위험한 투자 없이, 복잡한 금융 상품 없이 그냥 은행 예금만으로도 매달 생활비를 만들 수 있어요.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받아 쓰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모르고 계세요. 은행 직원들도 바쁘니까 일일이 설명 안 해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32년 동안 금융 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운 것들, 그리고 수백 분 상담하면서 효과 봤던 방법들을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주변에서 노후 자금 관리한다고 하면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텔레비전 켜면 재테크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것저것 추천하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은행 다닐 때 그런 상품 많이 팔았지만 막상 제 부모님한테는 권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위험하거든요.
주식은 오를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있고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는 잃어도 다시 벌면 되지만 우리 나이에 원금 잃으면 그게 끝이에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퇴직금 3천만 원을 펀드에 넣었다가 1년 만에 500만 원 손해본 분 계세요. 그분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던지. 선생님,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이렇게 쉽게 날아가네요. 그러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은 위험한 투자도 필요 없고 복잡한 금융상품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은행 예금만으로 매달 생활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돈을 크게 불리진 못해도 안전하게 지키면서 꾸준히 쓸 수 있는 방법이죠. 제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두 번째 월급이라고 해요. 일할 때 월급 받던 거 있잖아요. 매달 정해진 날 통장에 돈 들어오면 그게 얼마나 든든한지 아시죠? 노후에도 그런 게 필요해요. 연금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니까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예금을 조금 다르게 하는 거예요. 보통 예금은 이렇잖아요. 5천만 원을 2년 만기로 넣으면 2년 동안 이자를 한 푼도 못 받고 2년 후에 원금하고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거. 그런데 그 2년 동안 생활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금을 깨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자도 제대로 못 받고 원금도 줄어들죠. 그런데 월지급식 예금은 달라요. 이자를 만기 때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매달 나눠서 받아요. 5천만 원을 1년에 4% 금리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1년 이자가 대략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세금 떼기 전에 16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71세 되신 분이었어요. 2년 전에 5천만 원을 일반 예금에 넣어두셨는데 2년 동안 이자를 한 번도 못 받으셨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생활비가 자꾸 부족하니까 1,200만 원을 빼쓰셨어요. 병원비도 나가고 관리비도 올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께 월지급식 예금을 소개해드렸어요. 남은 돈으로 다시 예금을 만들었는데 이번엔 매달 이자를 받는 걸로요. 그랬더니 한 달에 세금 떼기 전에 16만 원 정도가 꼬박꼬박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석 달쯤 지나서 그분 만났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매달 이자로 약값이 해결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요. 통장 보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여기서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 이자를 자동으로 옮기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월지급식 예금 통장이 있고 생활비 쓰는 통장이 따로 있다면 매달 이자가 들어오자마자 자동으로 생활비 통장으로 옮겨지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생활비 통장에서 관리비나 전기세, 전화요금 같은 공과금을 자동으로 내게 해두면 되죠. 그럼 뭐가 좋으냐? 이자가 곧 생활비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손 하나 안 대도 매달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돈 관리의 핵심이에요. 전문가들은 이걸 현금 흐름 자산화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쉽게 말하면 돈이 흘러가는 길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원금은 그대로 두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만 월급처럼 받아 쓰는 구조요.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첫째는 원금이 안 줄어들어요. 생활비 부족하다고 목돈 깼을 일이 없으니까 안심이 되죠. 둘째는 매달 정해진 돈이 들어오니까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이번 달엔 16만 원 들어올 거 아니까 그 돈으로 뭘 할지 미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편해요. 통장이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매달 정해진 날 이자 들어오는 거 보면 아, 내 통장이 일하고 있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아져요.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게 큰 위안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월지급식 예금을 하실 때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세금, 보호, 금리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챙기면 여러분이 받는 이자가 몇십만 원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세금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예금 이자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 아시죠? 보통 14% 정도 떼어가요. 16만 원 이자 받으면 2만 2천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 달에 그 정도면 1년이면 20만 원 넘게 세금 내는 셈이죠.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65세 이상이시면 이 세금을 안 낼 수 있어요. 비과세 종합저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 내용은 간단해요. 65세 넘으신 어르신들은 예금 이자에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1억 원까지만 면제예요. 1억 원 넘는 돈은 세금 내야 하지만 1억 원 안에서는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거죠. 예전에는 5천만 원까지만 됐는데 올해부터 1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비과세로 굴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해요. 은행 창구 가셔서 저 65세 넘었는데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할게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하나 갖고 가시면 바로 되고요. 제가 상담했던 75세 되신 분 있어요. 정우철이라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6년 동안 예금 이자 받으시면서 130만 원을 세금으로 내셨대요. 비과세 제도가 있는 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 해드렸더니 그렇게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선생님. 내가 몰라서 그 돈을 그냥 날렸네. 130만 원이면 손주 세뱃돈 몇 년치인데. 그러시면서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알았더라면 한 푼도 안 낼 수 있었던 돈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행 가시면 꼭 물어보세요. 나 비과세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요. 은행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 일일이 안 알려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직접 챙겨야 해요. 내 돈 지키는 건 내가 해야죠. 참고로 이 비과세는 65세 이상만 되는 게 아니에요. 장애인분들, 국가유공자분들,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나 증권사에서 하는 금융상품도 다 되고요. 단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중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당분간 안 쓸 돈으로 하셔야 해요. 급하게 돈 쓸 일 생겨서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안 냈던 세금을 다 내야 하거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예금자 보호예요. 혹시 은행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느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요즘 같은 세상에 은행이 망할 리야 없겠지만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나라에서 보호를 해줘요. 1인당 1억 원까지는 나라가 보장해줍니다. 은행이 망해도 1억 원까지는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올해부터 기준이 1억 원으로 올라갔거든요. 전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1억 원까지 보호해줘요. 그러니까 훨씬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럼 1억 원 넘게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은행을 나눠서 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 1억 4천만 원이 있다면 가 은행에 7천만 원, 나 은행에 7천만 원 이렇게 나눠 넣는 거예요. 그럼 두 은행에서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받으니까 1억 4천만 원 전액이 안전한 거죠. 그리고 알아두실 게 또 있어요. 이 보호는 예금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적금도 되고 CMA라고 하는 거, 환매조건부채권 같은 것도 다 포함돼요. 은행에서 파는 안전한 상품들은 거의 다 보호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점은 펀드나 주식 같은 건 보호 안 된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파는 상품이라고 다 보호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려면 예금이나 적금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직원이 펀드 권하면 예금자 보호되나요? 이렇게 꼭 물어보세요. 세 번째는 금리 비교예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중요해요. 같은 예금이라도 은행마다 금리가 다르거든요. 어떤 은행은 4% 주고 어떤 은행은 3.8% 주고요. 0.2% 차이라고 얕잡아 보시면 안 돼요. 5천만 원 기준으로 1년에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게다가 우대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금리가 3.9%인데 연금을 이 은행 통장으로 받으면 0.2% 더 주고 모바일로 가입하면 또 0.3% 더 주고 이런 식이에요. 다 합치면 4.4%가 되는 거죠. 기본 금리보다 0.5%나 더 받는 거예요. 특히 모바일로 가입하면 금리를 더 쳐줘요. 0.3에서 0.5% 정도요. 창구 가서 하는 것보다 집에서 휴대폰으로 하는 게 이득이에요. 물론 휴대폰 다루기 어려우시면 자녀분이나 손주한테 도움받으시면 되고요. 옆에서 한 번만 알려주면 그 다음부턴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행 가실 때 꼭 물어보세요. 이 상품 월지급식 되나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대 조건 다 받으면 실제로 제가 받는 금리가 정확히 얼마예요? 이렇게요. 직원이 설명해주는 대로 다 메모하시고 집에 가서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어느 은행이 제일 나은지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요즘 사기가 정말 많아요. 전화나 문자로 정부에서 보장하는 상품이에요.
안전하면서 금리가 높아요. 이런 말 하면서 접근하는 거요. 100% 사기예요. 진짜 은행 상품은 절대 전화나 문자로 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직접 은행 가셔야 하고 아니면 은행 공식 앱에서 하셔야 해요. 모르는 번호에서 금융상품 얘기 나오면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궁금하면 여러분이 거래하던 은행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고요. 혹시 어떤 회사가 제대로 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들어가세요. 파인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회사 이름 검색하면 등록된 데인지 아닌지 나와요. 등록 안 된 데면 절대 돈 넣으시면 안 돼요. 정리하자면요. 비과세 꼭 신청하시고 돈 많으면 은행 나눠서 넣으시고 금리 꼼꼼히 비교하세요. 그리고 사기 조심하시고요. 이것만 챙기시면 똑같은 돈으로도 훨씬 많은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실천하실 차례예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됩니다. 제가 단계별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이 갖고 계신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해요. 퇴직금 통장에 얼마, 적금에 얼마, 예금에 얼마 이렇게 다 합쳐서 총 얼마나 되는지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어디에 얼마씩 있는지 정리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알아야 계획을 세우죠. 그 다음에 은행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가 보세요. 요즘엔 다 인터넷으로 볼 수 있어요. 거기서 60세 이상 우대 예금이라고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상품이 나와요. 시니어 전용 상품이라고도 하고 노후 우대 예금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상품들이 금리가 조금 더 높아요. 우리 나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까 꼭 챙기셔야 해요. 여러 은행 것을 비교해 보세요. 이 은행은 월지급식이 되는지 비과세가 되는지 실제 금리가 얼마인지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귀찮으시겠지만 이게 나중에 몇십만 원 차이를 만들어요. 은행 서너 군데만 비교해도 어디가 나은지 금방 보여요. 종이에 표를 그려서 적어보시면 한눈에 들어와요. 만약에 돈이 1억 원 넘게 있으시다면 꼭 은행을 나눠서 넣으세요. 한 은행엔 7천만 원, 다른 은행엔 7천만 원 이런 식으로요. 예금자 보호가 1억 원까지니까 이렇게 하면 전액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번거로워도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주의하실 게 몇 가지 있어요. 중도 해지하면 금리가 확 떨어져요. 예를 들어 4%로 넣었는데 중간에 깨면 1%밖에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안 쓸 돈으로 하셔야 해요. 급하게 쓸 일 있는 돈은 따로 빼놓으시고 2, 3년은 안 건드릴 돈으로 예금 만드세요.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사기 조심하세요. 고금리 준다고 이상한데 돈 넣지 마시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은행 창구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물어보시면 돼요. 우리 돈인데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부끄러워하실 거 없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70세 되신 박말순 씨라는 분이에요. 교사하시다 퇴직하셔서 8천만 원 정도 갖고 계셨어요. 처음엔 한 은행에 다 넣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두 은행으로 나누세요. 그래야 전액 보호받아요. 그리고 비과세로 하시고 월지급식으로 하세요. 그래서 가 은행에 4천만 원, 나 은행에 4천만 원 넣으셨어요. 둘 다 비과세 월지급식으로요. 그랬더니 두 은행에서 합쳐서 한 달에 세금 떼고 나서 22만 원 정도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이 돈으로 뭘 해? 하시더니 점점 계획이 생기시더라고요. 석 달쯤 지나서 그분 만났는데 정말 표정이 밝아지셨더라고요. 선생님, 이 돈으로 복지관 문화센터 등록했어요. 서예 배우는데 한 달에 5만 원이래요. 그리고 손주들 세뱃돈도 넉넉하게 줬어요. 남은 돈은 따로 모아놨다가 나중에 여행 가려고요.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그러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작은 돈이라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22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들어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노후의 자존감이고 안심의 원천이에요. 매달 통장 찍히는 거 보면서 이번 달도 괜찮아 하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안정된 노후예요.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요. 자녀분들이랑 같이 상의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이나 인터넷 잘 다루잖아요. 아드님이나 따님한테 은행 앱으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보시고 같이 보면서 가입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자녀분들도 부모님 자산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게 되고 서로 신뢰도 생겨요. 우리 부모님 돈이 안전하게 굴러가는구나 안심하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또 도와줄 수도 있고요. 세대 간의 금융 얘기를 같이 나누는 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혹시 이런 거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가보세요. 요즘 거기서 노후 금융 교육도 해주고 무료 재무 상담도 해줘요. 복지로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금융 상담이나 시니어 금융 교육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전문가가 옆에서 같이 봐주니까 훨씬 마음 편하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받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여유 생기시면 다른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정기 적금을 자동으로 예금으로 전환해주는 상품도 있고요. 적금 만기되면 자동으로 예금으로 바뀌면서 복리로 이자가 붙는 거예요. 손 안 대도 알아서 돌아가니까 편하죠. 시니어 계좌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일정 금액까지 세금 혜택 주면서 여러 가지 상품을 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상담받아 보시고 결정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천천히 알아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병원비도 나가고 이것저것 쓸 일 생기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들면 다들 그래요. 그런데 마음까지 불안해지면 안 돼요. 돈 줄어드는 거 보면서 매일 전전긍긍하면 노후가 행복할 수 없어요. 매달 통장에 찍히는 그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그건 이번 달도 괜찮다는 마음의 월급이에요. 그 작은 돈이 여러분께 평안을 가져다 줘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매달 정해진 날 통장 보면서 이번 달도 들어왔네 하고 미소 짓는 거 그게 바로 행복한 노후예요. 32년 동안 금융 현장에서 일하고 수백 분 상담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많은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예요. 그 여유는 통장에 꾸준히 들어오는 작은 돈에서 시작돼요. 목돈 있어도 불안한 사람 많지만 매달 조금씩 들어오니까 편안한 사람도 많아요. 오늘 당장 못 하셔도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준비되시면 하나씩 해보세요. 은행 방문해서 상담받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월지급식 예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가 편안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많이 알려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